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역사 속 곳곳에서 발견되는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증거들인데요. 현대 기술이 없었던 과거에 나타난 미래적 물건들, 설명할 수 없는 인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시간 여행자들이 실제로 과거를 방문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역사 속에 남겨진 이상한 흔적들과 그들이 전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41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개통된 다리의 기념 촬영에서 한 남성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복장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현대인처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캐주얼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소형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정장 차림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인터넷에서는 이를 두고 시간 여행자가 과거에 나타난 결적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1940년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의 패션과 소지품에 주목했고 실제 타임머신을 이용한 방문자가 포착된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사진이 조작되지 않은 실제 기록 사진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검증한 결과 디지털 편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시 사용된 필름의 화학적 특성까지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시간 여행자가 1941년에 나타난 것일까요? 1928년 할리우드 그라우만 극장에서 열린 영화 시사회 장면에서도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서커스 개봉 당시 촬영된 기록 영상에서 한 여성이 귀에 검은 물체를 대고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2010년 아일랜드의 한 영화 제작자가 이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 여행자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여성은 귀에 작은 기계 같은 것을 대고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928년에는 휴대전화가 존재할 리 없으므로 시간 여행의 증거가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졌죠. 이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각종 TV 뉴스에도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황당한 추측에 빠져들었습니다. 1938년 미국 매사추세츠 듀폰 공장 퇴근길을 담은 영상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화면 중앙의 한 여성이 한 손으로 귀에 작은 물체를 대고 웃으며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1930년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휴대전화 통화면처럼 보이는 이 영상 클립이 인터넷에 공개되자마자 시간 여행자가 찍혔다는 제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1938년 촬영된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발췌된 진본이어서 조작 의혹이 적었기 때문에 수수께끼는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여성은 당시 듀폰 공장에서 일하던 17세 소녀였으며 일부에서는 듀폰이 개발 중이던 실험용 무선 전화기를 테스트하던 모습이라는 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듀폰 측에서는 당시 그런 통신기기 개발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신비로운 이미지도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10명의 젊은 여성들이 특이한 장식과 복장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뒤로는 열대지방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촬영된 정확한 장소와 연도는 불분명하며 사진 자체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상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사진의 미스터리함은 그들의 복장과 장신구에서 비롯됩니다. 이 여성들이 입은 의상은 현대적이면서도 고대적인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특정한 문명이나 부족의 스타일로 분류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계의 의견조차 분분한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이 사진을 두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는 문명으로부터 온 흔적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이들이 바로 미래에서 시간여행으로 온 방문자들이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평행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 의도적이든 우연적이든 시공간의 문을 넘어 이 세계로 유입되었고 사진은 그 흔적 중 하나라는 것이죠. 이 사진은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기묘한 분위기와 신비로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미스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943년 영국 코널 지역 해변에서 찍힌 컬러 사진에서도 의문스러운 인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모여 앉은 사람들 가운데 붉은 원으로 표시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두 손을 모아 들고 고개를 숙인 자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언뜻 보면 그는 현대인이 스마트폰을 들고 고개를 숙여 화면을 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2차 대전 중 피서지에서 찍힌 이 사진이 2018년 트위터에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이 달려들어 1940년대에 스마트폰을 쓰는 남자가 있다며
화제를 삼았습니다. 시간 여행자가 전쟁 중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다, 평범한 휴양 사진에 미래 기술이 포착됐다 등의 추측이 나왔고 러시아, 이란 등 각국 매체까지 보도하며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30년 전에 이러한 장면이 찍혔다는 설정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2008년 중국 광시 지역에 400년간 봉인된 명대 무덤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손톱만한 크기의 현대식 금속 시계를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이 작은 시계는 반지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뒷면에는 스위스라는 영문 각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발견 당시 시계의 시침과 분침은 10시 6분에서 멈춰 있었는데 이 스위스 제조 시계가 어떻게 명나라 시대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간 여행자가 현대 물건을 떨어뜨리고 갔다거나 고대의 유물이 시간 이동을 했다는 놀라운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견이 실제로는 무덤이 후대에 도굴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1898년 캐나다 유콘 준주 클론다이크 금광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찍은 사진에서 왼쪽 아래에 앉아 책을 들고 있는 소녀의 얼굴이 현대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너무 닮아 인터넷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9년 이 사진이 워싱턴대 도서관 아카이브에서 발굴되어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은 120년 전 금광촌에 나타난 그레타의 도플갱어를 보고 그레타가 사실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라는 농담과 음모론을 쏟아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두 갈래로 따은 머리와 강렬한 눈빛까지 그레타와 똑같아 보였고 당시 트위터와 언론에서는 인류를 구원하러 미래에서 온 것, 불타는 지구를 보고 과거로 온 환경운동가라는 등 상상력 가득한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물론 이 사진은 진짜 1898년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시절 촬영된 것으로 미스터리보다는 역사적 가치가 큰 기록입니다. 해당 소녀는 스웨덴계 미국인 사진가 에릭 헤그가 찍은 금광 노동자 아이 중 한 명으로 추정되며 워싱턴대 큐레이터 실비아 디오프도 사진 속 인물이 정말 누구였는지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사진을 보고 시간과 세대를 초월한 분신이라면서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몽골 알타이 산맥 고분에서 출토된 미라의 가죽 신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월에 버텨졌지만 무릎 높이의 부츠에 새겨진 선명한 빨간 줄무늬 무늬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2016년 몽골에서 발견된 1500년 전 여성 미라는 온전한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 디자인은 마치 현대의 아디다스 운동화처럼 보여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채색의 바탕에 흰색 줄무늬와 세련된 붉은 패턴 때문에 언론들은 이 미라를 가리켜 아디다스 미라고 별명을 붙이며 혹시 시간 여행자가 다녀갔나라는 농담까지 덧붙였습니다. 당시 시베리안 타임즈 등은 이 미라 부인이 패션 선구자였다고 소개하며 죽어서까지도 현대 문화를 떠올리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고고학자들이 부츠를 깨끗이 복원한 결과 해당 신발은 세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의 빨간 줄무늬가 가죽에 촘촘히 박음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겉보기엔 운동화 로고처럼 세 줄로였으나 전체는 전통 문양이었던 것이죠. 이 여성은 아마 직업이 재봉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만큼 신발에 반영된 솜씨가 매우 정교하고 시대를 앞선 디자인이었던 셈입니다. 고분 발굴 책임자인 갈바드라흐 앵흐바트는 발끝부터 무릎까지 물소 가죽과 펠트로 만들어진 이 부츠는 오늘날 봐도 매우 현대적이라며 당시 투르크계 유목민의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미라의 아디다스 신발은 놀라운 우연의 산물이었지만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시기의 남성 인물 사진에서 이 수염 깎은 젊은이의 얼굴은 마치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를 빼닮았습니다. 2011년 미국의 한 골동품상이 이 사진을 니콜라스 케이지가 150년마다 환생하는 불멸의 뱀파이어라는 증거라고 소개하며 이베이에 무려 100만 회의 가격으로 내놓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이 사진이 1870년대 테네시주에서 촬영된 카르트드 비지트 원본이라고 주장하며 케이지가 19세기에도 사았던 것이라고 농담 섞인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 기이한 경매는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 바이럴되었고 언론들도 케이지가 시간 여행자라는 설이 입증됐다고 재치있게 보도했습니다. 정작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 소동에 대해 한 토크쇼에서 내가 흡혈귀라면 대중 앞에 이렇게 활발히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웃으며 부인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의 남자는 케이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사진 속 인물이 실제로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도록 닮은 외모 때문에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이 사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케이지와 함께
영화 페이스 오프에 출연했던 배우 존 트라볼타도 1860년대 닮은 인물 사진이 발견되어 두 배우가 모두 시간여행을 했다는 농담이 떠돌았습니다. 이러한 도플갱어 사진들은 과학적 증거라기보다는 재미로 소비되는 밈이지만 어딘가 섬뜩하면서도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하는 현대판 전설이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 한가에서 찍힌 거리 사진에서 난간에 기댄 오른쪽 남성의 풍모가 현존 힙합 스타 제이지와 너무 흡사해 보입니다. 2013년 뉴욕 국립도서관 흑인문화연구센터가 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39년에 활동한 시드 그로스먼의 작품 할렘의 뉴스보이들 속 인물인데 마치 제이지가 과거로 돌아간 듯한 이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하며 브루클린 출신의 제이지가 1930년대부터 살았다는 농담을 나눈 것입니다. 물론 제이지 본인이 시간여행을 했을 리는 없고 이 청년은 우연히도 그의 용모와 스타일이 비슷했던 어떤 무명의 할렘 주민일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남성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진이 재조명되며 많은 이들이 제이지와 나란히 비교해보는 등 재미를 즐겼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음악 천재 제이지가 몇 세기를 걸쳐 환생하며 음악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유쾌한 음모론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닮은 꼴 이야기들이 넘쳐나며 이러한 사진들은 사람들에게 상상의 즐거움과 신비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캐나다 쿠버 아일랜드의 케이프스 지역에서 찍힌 단체 사진에서도 시대착오적인 인물이 눈에 띕니다. 이 사진에는 남녀노소 여러 명이 언덕에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한 젊은 남성이 다른 이들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주변 남성들이 조끼와 모자를 착용한 정장 차림인 반면 이 젊은 남성은 모자 없이 비교적 헝클어진 머리에 무색 티셔츠 같은 옷을 입고 있어 마치 20세기 말 해변의 캐주얼한 서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를 서퍼맨이라고 부르며 1917년 사진에서 발견된 21세기 남성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남성이 그를 놀란 듯 바라보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어 갑자기 나타난 시간여행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추측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1905년에 촬영된 또 다른 풍경 사진에서는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한 남성이 눈길을 끕니다. 많은 작업자들과 마차들이 있는 분주한 이 사진 가운데 양옆 머리를 깔끔하게 밀고 위쪽 머리만 길게 세운 젊은 남성이 있었는데 이는 1970년대와 80년대 펑크족들의 헤어스타일을 연상시킵니다. 더욱이 주변 남성들이 대부분 긴 소매와 조끼를 입고 있는 반면 그는 흰 셔츠와 반바지 같은 가벼운 복장을 하고 있어 더욱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서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1905년에 스킨헤드를 한 백인이 있을 리 없다며 그가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1962년 칠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열린 월드컵 직후 촬영된 언론 사진에서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브라질의 마리오 자갈로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을 담고 있는데 트로피 아래쪽에서 한 관중이 작은 직사각형 기기를 한 손으로 들고 마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1962년에는 휴대폰은커녕 디지털 카메라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미래에서 온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져와 우승 장면을 찍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진이 2000년대 후반 인터넷에서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해당 인물을 강조한 이미지를 만들어 핀터레스트 등의 플랫폼에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죠. 이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주목받은 미스터리한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신비로운 이미지에는 할리우드 황금기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복장과 스타일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사진 속 여성이 착용한 복장과 드레스는 현대적이면서도 1940년대와 50년대 할리우드에서 유행했을 법한 클래식한 요소들을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와 정확한 등장 시기,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은 빠르게 시간여행에 관한 추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일부 추측가들은 이 여성이 미래에서 과거로 여행해온 할리우드 스타라고 제안하며 21세기적 스타일과 감성이 어떻게 과거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사진의 주인공이 유명 할리우드 여배우의 복제품이거나 시간을 초월해 여행하는 신비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미스터리 포럼에서 매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때는 사진의 출처와 배경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진지하게 분석한 전문가들은 이것이 현대에 정교하게 연출되거나 특정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촬영된 현대 사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진에 사용된 스타일과 기법이 현대 사진 촬영 기술과 스타일링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간 여행 논란은 1995년 8월 1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에서 열린 마이크 타이슨의 복싱 경기 영상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전 세계 복싱 팬들이 지켜본 이 경기에서 타이슨이 경기에 임하려는 순간 관중석 맨 앞줄에 한 관중이 손에 작은 기기를 들고 높이 치켜 세우며 경기장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그 관중의 자세가 마치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1995년 당시에는 스마트폰은커녕 오늘날과 같은 고화질 카메라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물체는 평평하고 세로로 잡아 들고 있는 모습이 현대의 스마트폰과 흡사해 보여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인물이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자가 타이슨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장면에 대해 정부가 이런 증거를 숨기지 않은 게 놀랍다거나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뭔가 기계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는 등의 열띤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페르디난트 게오르크 발트밀러가 1860년에 그린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은 19세기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기술이 사용된 듯한 착시 때문에 많은 시간여행 음모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한 젊은 여성이 시골 풍경을 따라 걸으면서 작은 직사각형 물체를 양손에 들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뜻 보면 이는 현대인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모습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이 2010년대 후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19세기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여성을 묘사한 그림이라며 놀라워했고 그림 속 여성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여행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곧 이러한 해석을 정정했습니다. 여성이 손에 들고 있는 물체는 사실 당시 젊은 여성들이 휴대하던 작은 기도서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기다리는 사람이 암시하듯 이 그림은 연인을 기다리는 남성의 장면을 묘사한 것이며 여성은 만남의 장소로 걸어가며 손에 든 기도서나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의 손에 있는 것은 제목과 표지가 있는 작은 책의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쉽게 스마트폰으로 착각할 수 있는 이 작은 물체는 19세기 일상용품에 불과한 착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1860년의 그림은 시간 여행의 증거가 아니라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이 작품은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활 양식 변화가 예술 감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2006년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시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나타나 당국을 당황시켰습니다. 자신을 세르게이 포나렌코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놀랍게도 1958년에서 시간여행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던 그는 낡은 소비에트식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구식 골동품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신문에서 그는 1932년에 태어났으며 미래로 순간 이동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를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나렌코가 가지고 있던 신분증은 1950년대에 발급된 것처럼 보이는 은색 증명서였고 카메라 안에는 현상하지 않은 필름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이 필름을 현상하자 그 안에는 1950년대 키예프 거리의 사진들과 자신과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나렌코는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옛 약혼자라고 말했으며 어느 날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를 목격하고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 순간 시간 여행하게 되어 2006년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상된 사진들 중에는 실제로 그가 언급한 UFO가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을 찍은 것도 있었습니다. 포나렌코는 바로 이 사진이 시간 여행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스터리는 후속 수사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오래된 기록을 뒤져본 결과 1958년에 실제로 세르게이 포나렌코라는 남성이 실종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포나렌코가 카메라 필름에서 보여준 약혼자가 실제로 생존해 있으며 이미 고령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여성을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젊은 시절 약혼자라고 증언했으며 사진 속 남성이 1950년대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2050년을 배경으로 한 키예프의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늙은 모습의 포나렌코가 찍힌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정황에 당국은 포나렌코를 정신병원에 수용해 철저히 조사하려 했지만 얼마 후 그는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행방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포나렌코 사건은 거대한 미스터리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와 관련 증거들은 후에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다양한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 시간 여행 사례라며 붕괴했고, 이 사건은 UFO와 관련된 이론들과 함께 한동안 인터넷에서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포나렌코가 제출한 사진들의 진위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포나렌코라는 이름이 경찰 기록이나 의료 보고서 등 어떤 공식 문서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의 진정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나렌코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일부 미스터리 애호가들은 여전히 그것이 실제 사례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역사 속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런 시간착오적 증거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시간 여행자들이 과거를 방문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상력과 착각이 만들어낸 현대적 해석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미스터리들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존재하고, 과거의 기록들 속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여행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증거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이런 미스터리들이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역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